지금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지낸다는 게 그 나이 먹도록 부모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동안 정말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을 유보한 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부모도 나이도 먹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큰 자식에게 왜 무한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나의 경우에 내 딸아이가 이게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살아있을 때에는 공동체들이 약자들을 품에 안고 갔거든요. 전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세계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을은 그 사람들을 함께 품고 가야 할 사람으로 여겨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거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풍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예전에 장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집에서 하잖아요. 손님들 맞이하고 음식 장만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모든 걸 다 대행해줘요. 장의사가 다 해주고 음식도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간편해진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던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나면 개인들이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게 무한 경쟁 사회니 각자 도생 사회니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살풍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산다고 하는 것은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것이죠. 내색은 하지 않아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 내면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무시당하기 싫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자기의 자식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또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쪽으로만 밀어붙였어요. 문제는 뭐냐?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주지 않고 경쟁에 익숙한 사람만 만들어냈는데, 사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패배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러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았고, 실제로 부모들은 그런 벌판으로 자식들을 내몰았던 거죠. 근데 자식이 내 기대만큼 되어주지 않으니까 속상해. 이 속에 막 화가 쌓이고 있죠. 게다가 자녀들이 20대 후반 혹은 30대가 되면은 부모들이 60대 이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본인들도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그 아들이나 혹은 딸을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항하고 이러니까 미운 감정이 자꾸만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부자 혹은 부녀에게 필요한 것은 둘 사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화의 관계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숨이 가쁜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려다 보니까는 나중에 불만이 쌓이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대주냐 안 대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부자 사이에 생겼던 갈등들을 푸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내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아들은 예를 들면 난 아버지의 그런 기대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라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서 그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것도 적절한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젊은이들이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기회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려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낸다고 내 생이 새로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중요한 건 자기의 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이 쉽진 않아요. 왜? 욕망이 평준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누리고 있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져요, 스스로. 근데 정말 그거 누리지 않으면 비참한 건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거 누리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해질 거 없잖아. 이런 내면의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욕망의 벌판에서 방황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는 생각. 그래서 아까 향유란 말을 했습니다만, 향유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일 텐데, 꽃 한 송이의 신비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사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남들이 다 누리는 보편적인 것 누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를 만들어냈던 규형의 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틀 속에 내가 머무는 한 삶은 언제나 고단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필수품이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나를 규정하는 힘이 사라지거든요. 난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속상했던 거 다 얘기하고, 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팠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서로를 받아들일 생각 없이 너무 긴 세월을 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후에 그런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환경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벌판으로 내몰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기도 해서, 나의 경우에 내 딸아이가 유학을 가 있을 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방값도 벌어야 되고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부족한데, 아버지가 조금 후원해주면 수월했을 텐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도왔으니 이제 후원은 끝이다. 그래서 딸을 내팽개쳤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픈 까닭이 있어요. 제 딸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픔이 내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자식들에게는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니까.